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아침 미국에서는 파워풀하고 아름다운 한 남자의 스토리가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6월 야구 연습 도중 총에 맞아 여러 번의 수술을 한 스티븐 스칼리아 의원이 의사당에 출석했습니다. 스칼리아 의원은 평범한 남자로서는 사랑과 기도의 기적을 말했고 정치인으로서는 화합과 미국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공화민주 모든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는 또 분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팬들에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선수단의 결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국민 의례 무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NFL 선수가 국가 연주 시 경기장에 나오는 건 국방부가 NFL에 돈을 지불하기 그때부터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아예 국가 연주를 없애다는 주장도 강해집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밝힌 세금 개혁안은 발표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얼마의 이득이 되는지 알기 힘듭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의 말입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주민 거의 모두가 허리케인 피해자인데 미국 내 재해 피해자와는 달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난의 소리가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반 트럼프라고 비난하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반박했습니다. 북한 스케이터들이 평창 올림픽에 나갈 자격을 얻기 위해 비틀즈 노래에 맞춰 연습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했지만 숨진 오로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북한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인 의사는 고문당한 흔적이 없다는 의료 진단 결과를 밝혔습니다. 마릴린 monroe 누드 사진으로 플레이보이를 창간한 휴 해프너가 91세로 숨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는 섹스는 파워로 살 수 있지만 로맨스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약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제일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나서 미국은 분열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다른 아주 좋은 뉴스가 향기로운 좋은 향기의 뉴스가 일어나서 오랜만에 미국은 화합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졌습니다. 네, 저에게도 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스티브 스칼리스 루이지아나주의 공화당 의원이 6월 14일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연례 야구 시합이 있죠. 그리고 그 시합에서 돈이 모여지면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하는데 그 공화당이 연습하는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쳤고 이 정치인은 그 엉덩이에 총을 맞아서 그동안 몇 번의 수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약 1시간 전에 의사당에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지팡이를 짚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서 이미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앉아 있었던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니까 한 발짝 본인의 자리로 갔어요. 본인의 자리로 가서 이미 마이크가 준비돼 있었고 너무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의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미국의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주재를 해서 박수가 도대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 박수의 끝자락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말합니다. 스티브 스칼리아스. Wow, thank you, Mr. Speaker. 너무 박수가 컸거든요. You have no idea how great this feels to be back here at work in the 다시 여기 people's 오는 게 house. 어떤 필링인지 모를 거예요. 하원 의장 당신도 소개를 하원 의장이 했으니까는요. 하면서 제일 As you 처음 can imagine, these last 3.5 months have been pretty challenging times for me and my family. But if you look at the outpouring of love, of warmth, of prayer, 사랑과 my 웜 gosh, 플레이어 Jennifer and I have been overwhelmed with all of that outpouring, and it's given us the strength to get through all of this and to get to this point today. And it starts with God.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었던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했었던 말이 지금 이 의사당을 표현을 하는데 People's House라고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정치인들은 서브하는 공직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신 것처럼 정말 나와 우리 그 와이프 그 제니퍼 가족에겐 큰 도전이었지만 love, warmth, prayer, 기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15분 정도 그 연설을 했는데 기도의 힘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And it starts with God. 민주당, 공화당 정치인들이 모두 yes 하면서 박수를 쳤죠. 본인이 수많은 그런 그 수술 끝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People's House로 올 수 있게 된 것. 총에 맞았을 때 딱 그 움직이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하던 그 순간부터 루이지아나 출신이에요. 본인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그 침착해졌다고 하면서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의 힘으로 일어난 기적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The power of prayer is something that you just cannot underestimate. 그때마다 박수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해서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그 살게 된 것은 그날 그 연습하기 전에도 새벽부터 의회 경찰들이 와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오리엔테이션을 시켰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도 총을 맞으면서 의회 경관 2명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 나의 영웅이고 한 사람은 못 나왔어요. 아마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것을 얘기해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이 의회 경찰 2명이 경관 2명이 영웅이라면서 한 사람 오늘 출석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데이빗으로 시작되는 The United 이름이었어요. States Capitol Police. 부끄러워서 의회 경관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옆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축혀 세워서 박수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Love of my life, 제니퍼. 그 와이프가 제니퍼예요. 근데 또 유난히 이 와이프가 굉장히 그 갸냘프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참 그 아름다운 여성이더군요. 검은색 드레스를 단아하게 입었는데 Love of my life, 제니퍼를 그 사랑스러운 그 제니퍼를 소개를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스칼리스 의원은 와이프보다는 당연히 남자이기도 하고 그저 건전한 보통 평균의 미국 남성인데 그에 비해서 와이프 제니퍼가 굉장히 그 갸냘프니까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그 밤낮으로 나의 간호를 하면서 나의 사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뭐 3명인가 2명 이상이에요. 아무튼 그 아이들 사이드에서도 얼마나 그 강인하고 파워풀한 것을 보여줬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을 그 치료해준 의사들도 소개를 하면서 다시 그 총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나는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서도 갓을 또 얘기를 해요. 그 갓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전에는 그 루이지아나의 정치인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세계의 리더들이 자신에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성원을 보내줬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든가 요르단의 국왕도 있었지만 만나보지도 않고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에게 꼭 그 회복해 주세요 하는 빨리 회복하세요 하는 격려의 말을 주더라 하는 것이
미국인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그런 얘기도 와요.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치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웃었고 왜 나를 모르고 만나보지 않은 세계인들이 나의 회복을 그토록 그 바랬을까? 그런 것은 내가 공격당한 것은 미국이 공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공격당한 미국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But more than that, they saw this as an attack on all of us. They saw this as an attack on the i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our government. And they really count on us to be successful. Look, we all know the United States is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미국이 그 프리월드의 그 자유세계의 아주 그 강한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그 성공하기를 세계의 지도자들이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y know the United States being strong is critical to the rest of the world having the opportunity for freedom. 네, 미국이 강한 게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유를 지키는데 굉장한 그 힘이 된다는 것을 세계 리더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회복, 본인이 공격당한 게 미국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바랬다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지금 기적적으로 그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미국 정치인, 공화당 정치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at believe in freedom are counting on us as well, and we will deliver for them. That's why I am so honored to be back here in the House serving with you.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시작할 때도 피플스 하우스에서 우리가 그 봉사하는 서빙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군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이고 공화당 하원 의장이 주재를 한 말하자면 웰컴하는 이벤트잖아요. 웰컴하는 이벤트에서 공화당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자 이제는 원래 이 의원은 네 이제 마이크 박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다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께 마이크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제 그러면 민주당의 하원 그 낸시 펠로시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Gentleman yields back the balance of his time. For what purpose does the minority leader seek recognition? Thank you, Mr. Speaker. I ask unanimous consent to speak out of order to join you in thanking God for the return of our colleague Steve Scalise and to have him do so in such a strong way. You are brief, Mr. Speaker. I'll be even briefer. Thank God our prayers are answered. I take great pride. 네, 낸시 펠로시 그 민주당 그 하원 대표가 Thanks God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를 다시 회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있었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낸시 펠로시의 God과 지금 오늘 그 3개월 반 만에 의사당에 다시 나온 스티브 스칼리스가 믿는 God은 다를 겁니다. 낸시 펠로시는 카톨릭이니까는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미국이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다시 느낀 것이 God 아래 아직까지는 유럽과 달리 그런 것도 그 느낄 수 있었고 공화 민주가 이런 일에는 함께 뭉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분열도 있습니다. 연결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여기서 끝내야지 되겠습니다. 네, 항상 그런 것 있어요. 그 가족이 다 같이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지금 그 스칼리스 의원이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평범한 얘기인데 그것을 금방 겪고 나온 사람이 하니까 또 그게 와닿는 거죠. 호소력이 있는 거죠. 설득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지내면서 가족끼리 그 뭉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이렇게 뭉치죠. 자, 잠시 뒤에는 오늘 저녁 그 텔레비전 7시 30분이니까 4시 30분인가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런가요? 네. 이제
풋볼 그 경기 내용 자체보다도 도대체 선수들은 또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목되고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김연아 선수가 생각나던가요? 북한의 그 남녀 스케이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는 다 뒤로 하고 평창 올림픽에 올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이 아니고 그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북한의 스케이터들을 뉴욕타임즈가 그 취재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루이지아나주의 의원 하원 의원이 지금 의사당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 모든 텔레비전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그 공화당 맞냐? 연습하는데 맞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용의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그리고 나서 총을 쏴서 경관들도 다치고 다른 사람 스태프들도 다쳤는데 전부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화합과 오늘 저녁에 그 그린베이 패커스 가 경기를 할 때 선수들에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지난번에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 대부분 선수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리고 3명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우리 그 선수들에게 동참을 해달라 하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위스콘신이잖아요. 뭐 위스콘신도 굉장히 그 보수성이 그 강한데 스캇 워커스 그 주지사가 나는 이런 것에 반대한다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스캇 워커스 주지사도 지난번에 이제 공화당 그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일부는 굉장히 화가 나서요. 미국 사람들이 아니 국민 의례를 무시하는 게 무슨 국민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100% 옳지 하면서 시즌 티켓을 반납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 스캇 워커스 주지사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진 않지만 부모는 나의 부모는 그런 뭐 국가가 울려 퍼지고 할 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죠. I personally believe and my family believes that when the national anthem is played for all those men and women who fought like the people when I was in Korea a few weeks ago. 그렇게 그 국민 의례를 하는 것이 모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유니폼을 입고 본인의 그 개인을 희생하는 그 군인들에 대한 뭐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나의 의견대로 나의 개인적인 가족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모두 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 관련 트윗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윗도 했습니다. 아주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맨 가운데 한 사람이고 대단한 러너 자마이카 하면 우사인 볼트 생각나시잖아요. 우사인 볼트도 우리 국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그 트윗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사인 볼트의 팀인 팀 자마이카가 우리 보스를 당신의 정치 술수에 끼워 넣지 마시오. 이렇게 그 답변 그 트윗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정도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반인들은 이 그 스포츠 경기는 보더라도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가 언제부터 울려 퍼졌나? 항상 울려 퍼졌나? 울려 퍼질 때마다 스포츠 선수들이 나왔든지 나오지 않았든지 이런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알라바마에 지금은 이제 지고 말았지만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할 때 그 지지 선언 연설에서 그 북한도 비난하고 이렇게 그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이 벤치에 앉아있던 쿼터백이 시작을 했지만
한참 핫했다가 그게 지난해 8월이었었거든요. 시작이. 그랬다가 그냥 수그러들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뜬금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불을 확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텍스, 북한, 푸에르토리코 등등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갖고 나오느냐 비난도 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그 국가 연주하지 말자. 옛날에는 언제 연주했었는가. 2차 대전 이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연주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구소련과 냉전을 치르면서 국가의 애국심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는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라이브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뭐 녹음을 틀기도 하고 했었지만, 언제부터 NFL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미리 그 구장에 있다가 다 그 경의를 표하는가. 이게 2011년부터 2009년부터 2009년 이전에는 풋볼 선수들 한 명도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경기장에 나와 있었던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가요, NFL에 540만 달러를 들여서 말하자면 광고를 하는 거죠. 선수들이 나와서, 인기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딱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 손을 대고 탁 이러면 그 선수의 팬들이 딱 그 선수를 따라서 애국심 같은 거, 저 선수도 그러는데 하면서 확 일어나는 이런 그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국방부는 왜 그것을 해야지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인 그 모병하는 사람들도 다 그 리크루트 하는 사람들도 돈 받고 일하고 하는 직업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텔레비전에 중계될 때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딱 그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이런 때는 딱 그 고취라는 그 진부적인 단어가 맞죠. 그래서 이제 540만 달러를 들여서 그렇게 했고 2011년부터 14년까지만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방위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이 썼네요. 돈을 짧은 기간에 670만 달러를 들여서 NFL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NFL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 농구, 하키 다 있잖아요. 서커 게임에도 있고 그 풋볼이 아니라 그 영국식 그 축구 게임에도 그렇게 해서 돈을 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미국 정부 자체는요, 정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그 룰을 바꿔서 이렇게 해라 하고 정부의 최고 수장이 요구를 하지만 선수들이 다 그 일어나고 경의를 표하게 하도록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NFL은 민간 기관이잖아요. 돈을 버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NFL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보고 애국심도 느끼고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마케팅인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을 나이키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나 방위군, 내셔널 가드, 방위군도 해온 거죠. 마케팅 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도에 의회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더군다나 누가 그 주도해서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 애리조나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지만 본인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그 조종사로요 가서 포로가 돼서 6년 동안이나 잡혀 있었고 아직도 왼팔을 쓰지 못하잖아요. 존 맥케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애국심과 연관된 건데도 이것은 돈을 지불한 애국심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patriotis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오래 못 가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돈 주고 애국심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금 낭비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려면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풋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국가가 미국의 그 성적이여 영원하라가 울려 퍼져도 락커룸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락커룸에 그대로 있었던 팀이 몇 팀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락커룸에 있다가 애국가 다 끝나고 여운까지도 가라앉고 나면은 쫙 저쪽에서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선수들이 쫙 일렬로 멋지게 하고 이제 이렇게 뛰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09년, 2011년부터 NFL 측이 돈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얘기들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통령과 NFL 측과의 싸움 이것은 오늘 저녁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스포츠 뉴스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스코리아 스케이터들이 올림픽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캐나다군요. 몬트리올.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 장소네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남자 선수 이름은 제가 영어인데 스펠을 좀 특별하게 쓰네요. 그래서 잘못 발음하면 틀릴 것 같아서 안 하고 태옥이에요. 그리고 김주식. 여자 선수가 태옥이군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저만 무지해서 모르네요. 그리고 남자 선수가 25살 김주식 선수인데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이 선수가 이제 그 페어로 탁 하는 거예요. 스케이팅을 하는데 2017년에는 세계 랭킹이 3월 달에 챔피언십에서 15위로 끝났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창에 나갈 수 있을까 열심히 연습하면서 다른 그 주변 선수들에게도 우리 잘해? 우리 뭘 고쳐야지 되겠어? 우리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물어본대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인터뷰도 아주 잘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틀즈의 A Day in the Life라는 곡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비틀즈의 곡을 비틀즈가 하는 게 아니라 제프 백이면 그 제프 백인가요? 그 레오나르드 코엔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일찍 숨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북한과 미국과 또 그 사이에 껴있는 한반도 이런 긴장들도 얘기를 하면서 긴장은 있지만 스포츠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UN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 do not think it is impossible.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과 판문점에서 아주 짧잖아요. 거리가. 얼마 떨어진 이곳에서 같이 함성하고 박수치고 이것을 보는 것을 상상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했었던 그 부분을 뉴욕타임스가 다시 인용을 하면서요. 코치는 프렌치 캐나디안 코치군요. 브루노 마콜테. 선수, 코치, 그리고 당연히 그 풀타임 코치가 있고요. 김현선 그 북한 코치가 있고 해서 만약에 자격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올림픽 관계자들이 좀 그 특별한 생각도 해본대요. 올림픽도 뭐 여러 가지 그 화합 스포츠로서 이런 것도 내는 것이고 또 상업성이니까 뭐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되잖아요. 마케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뭐 와일드 카드 엔트리를 생각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아니죠. 뉴욕 타임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내용도 썼네요. 북한에 대한 그 경제 제재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예를 들어 스키 선수 같은 경우도 스키 장비 같은 것을 들여갈 수가 없어서 훈련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미국적인 게 있다면 이 부분은 미국이니까 이렇게 하죠. 무조건 그 미국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와 국가대는 무조건 그 미국이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프로페셔널은 정부의 그런 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프로페셔널적인 것을 준수를 하죠. 이것도 국가가 전체 국가가 되지 않게 하는데 프로페셔널들이 기여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오로 원비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상심이 심하시겠어요. 지금까지도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화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북한에서 억류돼 있다.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숨졌는데 아랫니도 아주 이상했고 뭔가 그 리어레인지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도 정말 훌륭한 인터뷰였다.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 프로그램이요. 대통령도 고문당했다. 그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하이오 주잖아요. 그 숨진 청년의 집이 오하이오 검시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22살 이
그 워러온비어가 숨진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뇌에 산소, 그 피가 부족했다. 북한은 식중독이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수면제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밀턴 카운티 검시국의 그 닥터가 얘기하기를 1년도 더 된 부상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상이다. 정확한 결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그 외상에 대해서만 그 부검 검시를 원했었대요. 그러니까 내장 기관까지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상만으로 그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는 고문을 당했다는 그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게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의 검시국 닥터의 얘기였습니다. 잠시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상당 부분이 다 그 모든 사람이 세금 감면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발표된 것이 불과 뭐 1페이지, 2페이지 정도고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미국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감면한다 하면은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세금을 감면하면서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 세금을 감면하고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면 세금을 오히려 올리기도 하고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흥미로운 뉴스도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인디아나주였었어요. 그 페어그라운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인 그 세금 감면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Historic tax relief to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마다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 환호를 합니다. This is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and I guess it's probably something I could say that I'm very 네, good 한 at. 세대에 한 번 있을 그런 기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금 코드를 단순화하고 공정화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드는 특히 이제 그 중간층, 그 미들 클래스를 염두에 둔 그 세금 개혁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eft our country for good.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7단계였는데 제일 아래 사람들은 현재 10%를 12%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제 중간층을 25%로 하고 최고위층 부자는 지금 39.6%를 35%로 내립니다. 그러면 못 버는 사람, 제일 못 버는 사람은 2% 올리고 제일 잘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약 4% 정도를 세금을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법인세는 35%에서 20%로 내린다. 유산 상속세 없애고 그런데 왜 중간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나 결혼한 커플이냐 공제하는 것을 굉장히 늘리고요. 자녀 양육 공제도 늘리고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마다 달라서 이 세금 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그 피해를 본다고 하거든요. 뭐 주에 내고 연방에 내고 하는 이런 것의 그 조절 과정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백악관 그 게리 코온이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4명 가정이고 수입이 1년에 5만 5천 달러라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하고 이제 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 경우 1년에 65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룰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숫자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39.5%에서 지금 뭐 몇 퍼센트죠? 35%로 세금을 내리면 그게 왜 득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또 그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세금 감면 혜택 못 받는데요.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베네핏 못 본다 했는데
부자가 베네핏을 보는데 어떻게 부자가 베네핏을 못 본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이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당적인 곳에서 조사를 그 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최고 부자가, 또 기업이 그 득을 많이 보고, 이렇게 세금을 전체적으로는 줄인다고 하면, 더군다나 부자가 버는 돈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줄여주면은 연방 정부가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연방 정부가 수입이 줄어들면은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나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줄이든지, 사회복지 혜택을 이만큼 줄이면서도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게 항상 그게 이제 세금을 줄일 때 그 포커스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오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싸우는데, 아니 페이스북은 어쩜 그렇게 안티 트럼프냐 하니까 트윗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크 저커버그가 오후에 저희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이 그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하고, 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다고 하고, 양측에서 저희 페이스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2016년 페이스북이 적어도 그 오프라인에서 토론되지 않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이슈를 많이 토론시켰고 200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푸에르토리코도 미국령인데 44% 주민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답니다. 그런데 마리아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됐어도 건강 보건 문제 아주 심각하고요. 쓰레기가 물과 섞여서 거리에 나둥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법에 의해서 1920년대 그 법에 의해서 뭐가 제대로 그 분배되지도 못한 것도 있었고, 이것을 또 그 법을 웨이브를 하고 나니까 쇼핑 컴퍼니가 그곳에 물 여러 가지를 갖다 놨어도 길이 막혔고, 트럭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트럭이 파손되고, 연료가 없고 전기가 없고 셀폰도 없고 등등 해서,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우는 사람도 있지만 담담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어 왔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 냉정하고 담담한 사람보다는 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플레이보이를 그 만든 휴 해프너가 2003년도였던가요? 이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맨션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을 때 본인의 손녀뻘 되는 뭐 7명의 여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해서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1952년도에 원래 그 휴 해프너가 에스콰이어 잡지 시카고에서 만화를 그렸대요. 그런데 $5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안 올려줘서, 그래? 그러면 하면서 50명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어머니를 포함해서 당시에 $8,000를 가지고 자신의 것을 만든 거죠. 플레이보이를. 그때 시카고에 있는 달력 회사에서 $500를 주고 마릴린 몬로가 유명해지기 전에 누드 사진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플레이보이가 다 팔렸죠. 그런데 플레이보이가 아주 그 중요한 픽션 같은 것도, 노만 밀러 같은 사람 작품도 했고 정치적인 커멘트도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 얘기를 했었는데 1970년도에 여권주의 이런 건 나오면서 여자를 성으로 팔아 하고 이제 그 줄어들었고, 플레이보이 클럽도 문을 닫았어야지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딸에게 물려주고 뭐 아들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뒤에 이제 문화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그 살아왔는데, 섹스는 파워로 살 수 있는데 로맨스는 안 되더라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휴 해프너가 결국은 마릴린 몬로 옆에 그 묻힌다 하고 오늘 나오던데요. 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 모든 삶을 다 인정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강렬하게 사신 분이다. 91세셨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